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입니다. 오늘은 시사신 7과 본문 설명에 앞서가지고 문법을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7과 문법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절의 계속적 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의 계속적 용법을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주어가 사람이면 주격은 후라는 관계대명사 쓰고요. 목적격은 후나 whom을 쓰고요. 소유격은 who주를 쓰죠. 주어가 사물이나 동물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위치를 쓰고요. 목적격도 위치를 쓰고요. 소유격은 who주를 써요. 하지만 주어가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소유격 who주를 of 위치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사물, 동물을 이 위에를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관계대명사는 바로 that이죠. that은 주격과 목적격은 있지만요. 소유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뭐죠? what이죠. what도 주격과 목적격은 있는데요. 소유격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뜻은요. what이 관계대명사로 오면 그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what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단히 보고 우리 다시 넘어가서요. 관계대명사 절에는요. 앞서 말했듯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제 그건 관계대명사의 종류고 이제 용법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용법은 우리가 배울 거인 계속적 용법이고 두 번째는 제한적 용법이에요. 제한적 용법. 이제 우리가 배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쉽게 말하자면 약간 서술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약간 그냥 서술한다는 듯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앞에 선행사에 대해서 그냥 보충 설명을 해준다? 근데 그게 원래의 관계대명사의 목적이잖아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갖죠. 이 선행사의 품사가 명사예요. 그리고 이 명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인데 우리가 우선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설명을 하자면 관계대명사 절은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쓰이는 것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선행사 뒤에 콤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의 경우에는 who, 사물의 경우에는 which를 씁니다. 왜냐하면 밑에 3번 여기에 보듯이 관계대명사는 that과 what을 계속적 용법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who, 사물의 경우에는 which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 like the boy. 여기서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하는데 이 소년이라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who, 주격으로 써준 거죠. 그 소년은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소년이다. 인기가 많다.
자, 두 번째로요. 관계대명사절의 계속적 용법은요. 앞에서 차례대로, 요거 중요해요. 차례대로 해석을 하고요. 접속사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nd, it. 요런 형식이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해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대로 이 콤마가 없다고 치면 This is a new theater. 이곳은 새로운 극장인데, 영화관인데, which, 이것은 지난달에 막 오픈한 것이야. 이렇게 여기를 해석하고 여기 뒤에 갔다가 다시 와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때는요. 차례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콤마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선 해석을 해볼게요. This is a new theater. 이곳은 새로운 영화관인데 이것은 지난달에 막 오픈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콤마의 역할이 뭐냐면 이것은 새로운 영화관인데 그리고 이것은 and is로 해석하면 그리고 이것은 which로 하면 이것은 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달에 막 오픈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까요? 우선 밑에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보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선은 4번까지 설명을 다 할게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단어뿐 아니라 절도 수식을 한다. 무슨 의미냐면요. 보기로 볼게요, 우선. 그는 잊어먹었어. To bring my book. 내 북을 가져오는 것을, 내 책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여기서 이 위치를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꿔 쓸 수 있다고 여기서 말했죠. 이 위치를 and is로 바꿀 거예요. and is로 바꿔보면 그는 내 책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가 내 책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의 단어뿐 아니라 절을 수식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이 위치를 and is로 바꿨을 때 이 it이 받는 것은 요 절이란 말이에요. 요거까지 수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위치로 사용되었으니까 이해가 될까요? 우리 그러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의미의 차이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 요거 관계대명사를 배웠던 친구라면 꼭 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관계대명사를 배우지 않아서 한 번도 못 본 친구는 있어도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한 번만 본 친구는 없어. 이거 보면은 문장을 해석해보면 딱 알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힌트가 나오죠? 이거는 제한적 용법이고 요거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 중요하게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는 요 콤마예요. 요 콤마를 킥포인트를 짚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로이어나 닥터를 예로 들죠. 사자 직업. She has a daughter. 그녀는 딸이 있는데
who 누구냐면 became a lawyer 변호사가 된 딸이야. 변호사가 된 딸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죠. 뭐라고 하죠? 딸이 있다. 딸이 있다. 그래서 그녀한테 변호사가 된 딸이 있는데 이 딸만 있는지 변호사인 딸만 있는지 또 다른 딸이 있는지는 몰라. 그 의미는 그녀는 이 변호사인 딸 말고 다른 딸도 있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는 거죠. 근데 계속적 용법을 보면 She has a daughter. 그녀는 한 명의 딸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 딸은 로이어가 되었어. 이 해석은 그녀는 한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로이어란 뜻이죠. 그래서 딸이 한 명이란 뜻이에요. 이게 제한적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를 볼 건데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를 알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분사를 알아야 되니까 분사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분사에는요, 일단 분사를 설명하기 전에 쉽게 접근하려면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형이라는 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eat, ate, eaten 이런 형태의 동사 3단 변형을 우리가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외웠을 거란 말이죠. 불규칙 변화를. 하지만 동사는요 원래 4단 변형이에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eating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4단 변형인데 이 eating 자리에 오는 것은요 요게 원형이고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원형에다가 ing만 붙여주면은 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제외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3단 변형을 외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eat, ate 여기까지가 동사고 여기 부분은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 부분은 분사예요. 분사.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 얘는 분사인데 현재 분사이고 얘는 우리가 과거 분사로 알고 있죠.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무엇이냐? 얘는 동사 역할을 하고요. 동사가 분사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분사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현재 분사가 있고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두 번째는요, 과거 분사가 있어요. 형태에는 앞서서 말했듯이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형태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의 ed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분사는 형용사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는 분사의 역할이에요. 형용사는.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문장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형용사 역할은 하는데 현재 분사는 문장에서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 능동 수동은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여기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것은 능동이고 수동은요, 주어가 동사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행과 완료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I am eating 이라고 하면 동사가 현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래서 주어는 I고 동사는 am, 비동사고 이 eating은 현재 분사로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재 분사의 진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완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데서 볼 수가 있냐면 have, pp, 수동태처럼 bpp. 자, have pp만 봐도 이름이 뭐예요? 원래 have pp란 현재 완료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말하는 게 있는데 이 동사의 ed 형태, 이 pp 형태는요. anyway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 이미 과거에서 끝난 일이야. 그거를 완료됐다고 하죠. 그 행동이나 동작이 완료된 것을 우리가 과거라고 치부합니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본문에서 예시를 보면 첫 번째 얘는 진행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입니다. 답을 말해버렸네요. 설명할게요. The sleeping baby가 주어고 is가 동사죠. 여기서 주어에서 the sleeping baby는 어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죠? 자고 있는 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leeping이 형용사, baby가 명사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자고 있는 아기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 이 sleeping은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그 밑에서 보면 I threw away the broken vase. 나는 버렸어. 그 깨진 꽃병을 할 때 이 broken은 pp 형태로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그쵸? 하지만 얘는 깨진 꽃병이라고 해석을 했죠. 깨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깨져버린 것. 이미 끝난 거예요. 깨졌다는 행동이나 동작이. 그럼 우리가 과거 분사의 완료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가로에서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고 명사를 수식하고 분사가 구를 이루어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이거는 영문법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짧으면 앞에서, 길면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 예문에서 Do you know the running man이라고 했어요. 달리고 있는 사람. running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간단하죠. 딱 running man. 그래서 앞에서 수식을 했고 뒤에 두 번째 예시에서 the girl. 그 소녀는 어떤 소녀냐면 현재 진행, 똑같이 현재 분사로 해석이 되는데 서 있는 소녀야. 근데 이 소녀가 어디에 서 있어? 창문에. 심지어 이 창문에 서 있는 소녀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까지가 소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너무 길어요. 서 있는데 창문 옆에, 창문에 서 있고 심지어 마을 사람도 아니야.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낸 거예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인 주어조차 주어가 짧으면 앞에 그냥 두고 동사를 쓰지만
이 주어가 너무 수식어구로 달고 길어지면은 앞에 가주어를 세우고 뒤에다가 주어가 놓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간단하면 앞에서 수식을 하고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분사는 어떤 형태라고 했죠? 동사의 ing 형태. 이 형태에 하나 더 있어요. 동명사. 얘도 V의 동사의 ing 형태잖아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현재 분사랑 동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거를 구별해내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현재 분사는 위에서 말했듯이 어떤 역할을 하죠?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요.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명사예요, 명사 역할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형용사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자체가 너무나 완연하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 동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장에서 구별해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법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본문을 설명할게요.